안녕하십니까. 기후예측과장 조경숙입니다.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WMO 다중모델 앙상블 선도센터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12월, 1월, 2월 모델 결과입니다. 기온은 12월에서 2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위도부터 고위도까지 겨울 내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수량인 경우에는 대체로 12월은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1월과 2월은 비슷하거나 적거나 많을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시6 역항 모델 결과입니다. 현재 1월과 2월에 보시면 우랄 지역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그것 비해 상대적으로 2월에는 그렇게 고기압성 순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50 지상 1.5km의 바람을 불 때 우리나라로부터 북서풍이 유입되는 모습을 12월과 1월에는 보이고 있고요. 2월에는 그와 반대로 남서풍이 불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도 보듯이 12월에서 2월까지 기온은 높을 확률이 한 50% 이상 되고요. 그러나 강수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은 적을 확률이, 그러나 2월은 많은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3개월 전망을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이 복잡하지만 좀 보시면 네모 박스 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으면 기온이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파란색이면 우리나라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녹색 박스가 있고 갈색 박스가 있는데요. 녹색인 경우에는 이 지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좀 올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갈색 박스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를 적게 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의 특성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달 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 전망, 특히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매일매일 감시하고 꾸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약한 라니냐의 영향인데요. 해수면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면 대류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반대편에 있는 열대의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류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일본 옆쪽으로 남동쪽으로 저기압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압 생성이 됐을 경우는 이 저기압에 의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하면서 기온도 낮출 수 있고 강수량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양과 북대서양의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양과 북대서양의 지금 현재 해수면 온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두 지역에 같이 플러스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가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통계적으로 겨울철에 기온은 높고 특히 1월에 강수가 적은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태평양의 영향입니다. 북태평양은 참 중요한 우리나라 인접한 대양인데요. 이렇게 북태평양 지형이 계속 고수온입니다. 이렇게 고수온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역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면서 해수면이 계속 이번 겨울에도 유지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 얼음 현황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북극 전 지역에 대해 평균된 바다 얼음의 양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평년보다도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북극 지역에 해빙이 거의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넓은 북극 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데는 바렌츠 카라해, 라테프해 요 세 지역은 우리나라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바렌츠 카라해와 라테프 해빙은 평년보다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바렌츠 카라해 적은 해빙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렌츠 카라해 이 지역의 해양에 거의 얼음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의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인데 이게 계속 겨울철에 지속이 된다면 이 지역의 높은 기온의 지역으로
고기압성 순환을 일으켜서 우랄 브로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랄 브로킹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 키 큰 고기압에 의해서 풍하층에 있는 우리나라는 매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온이 하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추위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체로 굉장히 우랄 브로킹이 발생했을 때는 온도가 낮고, 특히 올해 보면 가렌츠 8회 해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랄 브로킹이 형성될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온과 강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라테프의 적은 해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테프해가 10월부터 계속 지금 해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철부터 해빙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브로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킹이 생성되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저기압이 생기고, 이로 인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는 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덮인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눈덮임에 있어서는 티벳이랑 유라시아 대륙에 눈이 얼마나 가을철부터 현재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현재 티베트 지역에는 지금 눈이 적은 상태이고요. 유라시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눈이 많은 상태입니다. 티베트 지역에 눈이 적게 쌓여 있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공의 티벳 고기압이 순환이 크게 생기면서 동아시아 부근으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하층에도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해수면 온도가 지금 엄청 높은 상황인데요. 보시면 겨울철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면요, 역시 대기로 현열이 방출하면서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면서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한 고기압은 우리나라로 전파됩니다. 고기압, 저기압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주변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고기압이 발달할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고기압이 형성될 경우에는 2월 달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2월에 특히 강수를 많이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층권 2년주기입니다. 이 성층권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열대지역의 성층권 상부에 동풍이 불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제트기류의 남쪽에 위치한 이 중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기압 순환이 유도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근의 남동쪽에는 고기압 순환이 생기면서 남풍계열의 수분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강수를 겨울철에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난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이 온난화의 경향을 추세를 보이는 것은 2월이 되겠습니다. 53년 동안 2.1도로 12월과 비교했을 때 온도 상승 경향이 매우 크고요. 12월은 그만큼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를 봤을 때요, 서해, 남해, 동해로 해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보시면 동해 위주로 겨울철에는 34년 동안, 35년 동안 0.7에서 1.3도 한 1도 이상 지금 동해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해는 12월, 그 다음에 1월 정도에 상승하는 온난화 추세가 보이지만 남해는 평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월, 2월 보시면은요, 이만큼 12월은 이게 평년값을 의미합니다. 평년의 범위이고요. 이 평년보다 평균 기온은 12월에 비슷할 것을 보고 있고요. 1월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은 비슷하거나 높지만 대체로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수의 경우에는 12월에 대체로 좀 적지만 1월은 또 비슷하고 2월은 상대적으로 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12월에 이렇게 비슷하게 보았느냐 하면요, 지금 이거는 11월 20일 1개월 전망이 발표된 12월 자료입니다. 12월을 주별로 4주를 나눠서 지금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1주에는 대체로 좀 아주 낮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12월 말 정도 되면 또 평년보다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주, 3주는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같은 달에서도
높고 낮음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온 변동성, 기온 변동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강수의 경우에도 기온과 비슷하게 1주와 4주는 대체로 적고 2주와 3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월 내에서도 기온의 변동성 큰 것을 주의 깊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면 온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수면 온도를 해역으로 나누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육상과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고 있는데요. 12월과 2월은 대체로가 겨울철 동안에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대체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동해는 12월, 1월 중심으로 동해가 좀 높은 다른 해역에 상대적으로 높을 확률이 높고요. 2월은 대체로 세 개의 해역에 대해서 대체로 높지만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기상가뭄입니다. 가뭄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가뭄은 다 똑같지만 가뭄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가 일정 기간에 와야 하는데 그거보다 적게 내리면 기상가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이 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농업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에 물이 모아져야 하는데 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생활공업용수 가뭄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강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가뭄을 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20일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가뭄은 약한 가뭄, 보통 가뭄, 심한 가뭄, 극가뭄으로 해서 4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계산 방법은 표준 강수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 강수 지수는 WMO 세계 어느 나라의 기상청이든지 꼭 해야 하는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방법의 표준 강수 지수로 기상 가뭄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표준 강수 지수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과 과거 동일 기간의 강수를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을 때를 기상 가뭄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가뭄이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누적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기온이랑 강수랑 저희가 내놓는 전망이랑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전부터 5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6개월 기간에 강수가 많은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가뭄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별 강수량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전부터 감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올해 7월, 8월, 9월, 10월 보시면 9월, 10월 같은 경우에 정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6개월 동안 중에서도 이 9월, 10월이 지금의 가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기여도가 큰 달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7월부터 11월까지 이 평년과 비슷하게 100% 넘게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앞으로의 가뭄을 분석하게 됩니다. 12월과 1월과 2월의 가뭄을 분석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가뭄 4단계로 했을 때에도 정상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상 상태가 되더라도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중기나 날씨 예보를 좀 참조하셔서 가뭄 상황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셔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3개월은 정상 범위에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